안녕하세요. 저는 IB English의 랭릿 HL 코र्스를 맡게 된 레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전 IB 과정 이수 후에 한국의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해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공부 분석하였고요. 졸업 후에는 IB English와 SAT 전문 강사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모 클래스에서는 간단하게 IB 랭리 코र्스의 Assessment Details를 통해서 학생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 디벨롭해야 하는 주요 포커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서머 코र्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IB English A, HR Assessment 컴포넌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페이퍼 2가 없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 1의 비중이 50%로 아주 높은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 페이퍼 2가 아마 이제 재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페이퍼 2가 재개가 되었을 때는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페이퍼 1 35%,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HLSA, Individual Assessment가 각각 20% 정도의 비중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처음 보셨으면 HL이 요구하는 어떤 assessment components가 좀 참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꽤 챌린징한 그런 타스크들이 많아 보이고 뭔가 타스크도 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서 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타스크가 결국에는 애널리시스와 이밸루에이션을 귀결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페이퍼 1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unseen, non-literary text 두 개를 지금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것도 지금 처음 보는 텍스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analyze를 해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어떤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교 분석하는 그런 에세이를 써주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R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1500자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관심이 있는 line of inquiry를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IA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writing이 아닌 speaking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기본적인 태스크는 하나의 literary, 다른 하나의 non-literary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형식이다. 자, 결국에는 모든 태스크의 기반은 analysis와 evaluation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애널리시스가 가장 키라는 것인데 그럼 애널리시스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페이퍼 1의 마킹 스킴을 보시면 좀 더 클리어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일단 당연히 리터럴한 미닝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파트에서는 미닝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텍스트 타입이고 그리고 그 literal한 미닝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깊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요 implication 그쵸? 요 다양한 analysis를 통해서 결국에는 요 텍스트가 어떤 글로벌 이슈랑 관련된 그런 implication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reason conclusion 자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늘 이 텍스트의 어떤 중요한 어떤 파트라든지 이런 quotation이라던가 details를 통해서 이 텍스트를 통한 그런 reference를 늘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가 이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part에서 evaluate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analysis, evaluation par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이 textual features 그리고 authorial choices, 뭐 literary technique, rhetorical devices 이런 것들을 identify 하고 그리고 identify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author가 이러한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미닝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이펙트를 지금 achieve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evaluation을 진행해 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가 갖춰야만 하는 어떤 기본적인 형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국에 focus나 organization, 그렇죠? organized가 되어 있어야 되고, coherent 해야 되고, well focused가 되어 있어야 되고,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세이가 그렇듯이, 그렇죠? 뭔가 좀 더 formal하고, clear하고, accurate한 language를 사용해야 되고, 자, 결국에는 요 형식적인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형식 관련적인 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 English A 코र्스를
지금 이수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점수를 판가름 낼 수 있는 그런 파트는 바로 요 understanding과 analysis 파트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 분석, 그렇죠? 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요 textual한 어떤 features, material choices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effective하게 이런 미닝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요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conclusion, 결국에는 이 글로벌 이슈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implication을 뭐 컨텍스트라든지 요 audience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reason conclusion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요 페이퍼 1뿐만이 아니에요. 페이퍼 1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타스크에서 다 동일한 그 스킬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어세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애널리시스에 무엇이 고려돼야 되고 어떤 요소들을 지금 우리가 애널라이즈 해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텍스트에 purpose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learn literary text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거든요. article, letter, journal, 뭐 advertisement, speech blog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텍스트 타입이 있는데 이 텍스트 타입에 어떤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텍스트 타입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리스틱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 텍스트 타입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텍스트 타입 컨벤션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purpose가 그 텍스트 타입 컨벤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한테 persuade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하다라는 그런 텍스트 타입으로 define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purpose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그런 텍스트 타입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특정 대다수에게 본인의 생각을 share하는 일반적인 그런 블로그보다는 스피치가 좀 더 타겟 어디언스들을 이렇게 persuade 할 수 있고 convince 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물론 본인의 어떤 어피니언을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텍스트 타입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특정한 어디언스들한테 우리가 persuade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스피치가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이제 나의 생각을 좀 더 재치 있게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엔터테이닝의 목적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블로그가 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텍스트들은 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purpose를 가지고 그 텍스트 타입으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unseen 텍스트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봤을 때 그 텍스트 타입과 그 텍스트 타입 컨벤션이 지금 이 purpose를 지금 잘 수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purpose가 잘 achieved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스커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지금 텍스트 타입이 이처럼 purpose랑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또 audience랑도 좀 관련성이 깊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특정한 audience가 딱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지금 언제 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스피치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어디언스도 타겟 어디언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어떤 인다이렉트 어디언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디언스를 좀 고려하는 그런 우리가 애널라이즈를 또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그때 당대의 어디언스들이 이 텍스트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지금 우리 현대의 어디언스들은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석의 요소는 컨텍스트와 미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고요. 메시지에 좀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어디언스들한테도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지금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literary and technique, stylistic feature,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미닝을 achieve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literal한 그런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글로벌 이슈스랑 관련된
좀 더 넓게, 그렇죠? 넓게 어떤 다양한 글로벌 이슈스와 relevant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discover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번 특강에서 다양한 non-literary text 타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어떤 stylistic features를 이렇게 갖고 있고 어떤 그런 stylistic features를 우리가 좀 더 draw out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주 나오는 그런 글로벌 이슈스들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좀 더 deeper한 implication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는 디스커스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애널리시스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간,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텍스트를 읽고 literal meaning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purpose, audience, meaning, context 이런 것들이 다 interconnected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분석의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어떠한 implication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내는 것이 지금 이 IB 랭리시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이자 우리가 하이 스코어를 어치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코스를 통해서 최대한 그 애널리시스의 센스를 익혀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석 관련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HL 에세이를 쓸 때도 IA를 할 때도 페이퍼 2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조금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런 텍스트 타입과 요 분석을 좀 진행해 볼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olitical cartoon이라는 이 텍스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페이퍼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politics라든지 public figure에 대한 커멘트를 하는 그런 하나의 텍스트 타입이에요. 자, 지금 drawing, 그렇죠? 당연히 cartoon이니까 이런 drawing 그리고 이제 어떤 캡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싱글 프레임의 words와 drawing 자체가 잘 컴바이닝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레이아웃을 갖고 있다,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의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이 political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public figures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criticize, 결국에는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사실 전달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riticism 자체를 좀 dramatize하기 위해서 휴머나 satire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텍스트 타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요새 조금 민감하고 이 푸틴 그 대통령이 지금 2007년도에 지금 두 번째 요 term을 지금 이렇게 런하면서 퍼블릭 스피치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어서가 이렇게 폴리카 카툰 하나를 그려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하는 그런 어떤 리터러리한 테크닉 혹은 스타일리스틱 피처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일단 요 캐리커처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약간 exaggerate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라든지 요 description, depiction, 그쵸? imitation 이런 것들 그 한 사람을 그릴 때 좀 더 뭔가 그 사람의 feature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intentional하게 살짝 과장되게 그리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요 푸틴 대통령 요 사람의 캐리커처를 보면은 지금 일단 이 얼굴이 정말 대두예요, 대두. 그래서 이렇게 대두처럼 그려져 있고 지금 봤을 때 눈이 좀 캐해 보이죠. 살짝 empty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요 앙 담은 요 입술, 그렇죠? 요 입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되게 고집이 세 보이고 뭔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살짝 과장을 통해서 이제 특정한 특징 우리가 극대화하는 것이 캐리커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극대화되는 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empty eyes라든지 뭐 스마일하지 않는 모습, 뭐 그리고 좀 더 각져 있는 angular해 보이는 요 코라던가 요 어떤 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살짝 각이 좀 져 있어 보여요. 우리 항상 각져 있으면 살짝 좀 딱딱해 보이는, 그렇죠? 포멀해 보이고 좀 디타치드가 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짝 determined가 되어 있고 그리고 cold하고 detached가 되어 있는 그런 이 사람의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지금 잘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 political cartoon이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topical하다라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topical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과 relevant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요 political carto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current and affair, 그렇죠? 그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때 2007년 당시만 해도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second term으로 이렇게 president로 run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살짝 이제 critical하게
간단하게 커멘트를 하려고 지금 요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심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곰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러시아를 나타내는 커먼 심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볼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어떤 concrete한 오브젝트를 통해서 어떤 abstract한 아이디어를 좀 간결하게 이렇게 그리고 강렬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결국에 지금 보면은 이 곰 동상이 여기 러시아를 상징하는 곰 동상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요 스타 그렇죠? 요 얘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에 있는 요 그 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에트 유니언 그죠? 구소련이라고 하는 예전에 totalitarian government였었던 그죠? 소비에트 유니언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라고 봐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지금 요 bear 자체를 지금 살짝 애매해요. 얘를 이렇게 taking down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를 다시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얘를 taking down 하는지 아니면 다시 올려놓는지 그런 것들도 살짝 일부러 ambiguous하게 만들면서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요 anchoring이라고 흔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 그림과 요 word가 같이 이렇게 anchored가 돼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에 the new and improved authoritarian Russia by Puti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지금 요 페더스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요 푸틴이 지금 Boris Yeltsin freed Russia from its authoritarian past. Now I can build a better future. 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 봤을 때는 뭔가 다시 그 구소련의 어떤 authoritarian한 그렇죠? 그것도 improved가 된 authoritarian한 러시아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살짝 ironical하게 그렇죠? ironical하게 지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짝 이렇게 ambiguous하게 그 곰을 다시 이렇게 taking down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사실은 얘를 다시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우리가 irony라고 했을 때 특히 situational irony 같은 경우에는 그 ac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intended한 effect에 완전 반대되는 그런 어떤 effect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situational iron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말로는 지금 우리가 better future 나는 지금 better future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그 이펙트 자체는 어때요? 지금 authoritarian한 government를 혹은 나라를 다시 불러일으켜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살짝 satirical하게 이렇게 satirize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시간상 오늘 데모 클래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분석의 요소들 그리고 이런 프랙티스들을 다양한 텍스트 타입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